1번은 105쪽 12번. 105쪽 12번? 이게 뭐야? 2번에 보면 학은 이상적 세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어? 자연 속에 들어가 있지? 거기서 학 나올 때 뭐랑 같이 나와? 뭐 내기운에 나온 학 뭐 할 때 소선적 병 나오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쭉 하는데 자연 친화 작품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 하면 돼 안 돼? 보통 돼요. 더군다나 보기에도 써져 있습니다. 보기 가에서 자연 이상적 세계로 보라고 써져 있지. 그 물고기는 이제 나에서 자연은 뭐라고 나와? 현실적 풍래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이죠?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현실적인 거니까 뭐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에 관한 거 어떻게 안 돼요? 됩니다. 오케이? 돼요. 이게 뭐야? 그럼 문제가 뭐요? 요거까지는 괜찮고 잠 너는 몇 번 했어요? 2번. 어? 2번 했다고? 그래서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이게 고기가 생동하는 소재냐 그러면 물고기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응? 야 물고기가 움직인다고? 나오는 건 또 까만 글씨 있는 물고기는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이거 잡아먹은 물고기도 괜찮아요. 어쨌든 잡아먹은 물고기는 움직이는 건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 세계 자체가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야. 그것까지 맞고 그다음에 물고기는 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 중에 하나야. 이렇게 따로 읽으라고. 꾸미는 말을 따로 읽어요. 알겠니? 그렇게 보면 딱히 틀린 거는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보면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 일단은 여기가 탈속적인 거 맞죠? 피리 소리를 통해서 탈속적 분위기가 조성되냐 그러면 그건 어때?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시작 부분에서 피리를 불었잖아. 그러면 그 뒤에 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봐봐 소나무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탈속적인 분위기가 나왔어. 그러면 흔들흔들을 통해서 탈속적인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고 하면 안 돼? 맞는 거라고. 앞부분에 있으니까 일단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피리 부는 거는 소먹이는 아이들이 부는 거고, 그지? 이렇게 나무꾼이나 목동들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했지. 뭐. 맥스시탄. 그래 맥수지탄. 그러니까 여기가 나무꾼이나 목동이 나오면 여기가 풀밭이나 숲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맥수지탄, 허무함이거나, 그래 안빈낙 쪽 자연 친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에 보니까 자연 친하네. 그럼 그까지 맞아요 다. 그 다음에 생매. 매는 지금 잡아서 길을 잘 들여서 꿩 사냥을 보냈어요. 맞지? 그러면 이 꿩 사냥 보내는 게 안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고고한 취향이냐고. 사실적인 건 맞는데 고고한 건 아니에요. 고고함은 그 보기에 보면 어디 나와요? 가에 나와요? 나에 나와요? 가에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고고한 취향은 아니다. 현실적인 풍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고 뭐 그래서 작품할 때 보통 나는 작자미상이잖아. 작자미상일 때는 이 자연을 이상적이고 탈속적인 세계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고? 현실적, 즐기는 대상으로 본다고 주로. 보기에 그 설명이 없어도 보통 1번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죠?
또 다른 거. 없냐? 그래서 21번 1번. 이게 맞긴 맞았어? 네. 부용장 적막하니 내 귀에 들린 소리 그랬죠? 지금 이 사람 어떤 처지야? 어? 정막하다. 그리고 또 처지는 이미 어떻게 했어? 떠났지? 네. 하고 외로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그 이미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남기다. 보고 싶어 하지. 그 뒤에, 니은에 보면 그 뒤에 봐봐.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임 보고 싶죠? 근데 임은 화장이 내면이야, 외면이야? 사랑하는 사람. 네. 그렇죠. 외부에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외부에 대한 교감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가 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연 친화 작품이건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작품이건 대부분이 외부에 대한 뭔가를 지향하는 걸로 봐야 돼요. 내 몸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치? 몸을 간다. 4번에 성춘하루가 단절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4번에 그 성춘하루가 응. 일거의 단절감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단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내가 외부를 지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하고 이게 실제로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아, 왜? 그러면 외부에 대한 지향은 추구하는 건 있어요. 그지? 하지만 그게 내 맘대로 안 되고, 그지? 그냥 상황 자체가 고립된 상황인 거지, 단절된 상황.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나랑 연락을 안 하는 거가 이미 나한테 안 찾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거랑 현재 상태랑 어때? 달라요. 그걸 따로따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괴로워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람과 현재가 다른 거. 근데 사실 우리 다들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괴로우면 다 왜 괴로워? 왜 힘들어? 헤헤이. 절대 아니야. 근데 사실 공부가 뭐 싫고 재미없다고 힘들다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설명했던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모든 애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껴요. 뭐 새로운 걸 알거나 뭐 대단한 걸 알거나 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듣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관심이 생긴다.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아는 걸 싫어하진 않아. 그럼 왜 싫은 거야, 공부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내가 지향하는 거하고 나의 현재 당하는 상황하고 다른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한테 일도 관심이 없어. 그럼 그 이런 거잖아. 그렇잖아요. 항상 소망과 처지 또는 소망과 상황이 달라서 그래서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고 근데 뭔가 괴롭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구분해가면서 봐야 돼요. 또? 잠깐만요. 자, 그러면 보자. 고전 시가에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애정 시조들이 있대요. 달은 뭐 워낙에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죠? 달의 이미지 같은 거는 그래서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은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달은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달은 환상적이거나 어떤 마법적인 상황 뭐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너네 월화빙인 얘기 했었지. 달 떴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대 어린 벌판 위에 그래갖고 그 사람이 빨강 새끼줄 빨강 색지를 새끼 손가락에다가 묶어주면 천생연분이 된다고. 그게 기억나잖아. 쫓아가 봤더니 어떤 어린 여자 애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애기 죽이고 그런 얘기. 네. 애기 죽이고 있어. 지은 게 그 주인공 젊은이가 유학자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백은 이제 과거 신분령 공부하다가 밤에 잠 끼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월하 달 아래에 빙인 얼음 위에 사람이 서 있어. 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인연을 맺어주는 신선이라는 거야. 갖고 새끼줄을 나의 인연이 어딨냐니까 손가락에 빨간 새끼줄을 잡고 있어. 새끼줄이라고 그래. 색시를 묶어줘요. 네. 그러고 나서 새끼 손가락 묶어주고 요 끝을 따라가면 거기 네 인연이 있대. 그래서 얘가 오자마자 뭘 하냐면 하인을 불러서 끝에 만약에 여자가 진짜로 있으면 그 여자를 죽이고 하라 그래. 미친 새끼죠. 옛날 얘기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유교는 이런 인연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환상적인 거, 마술적인 거 이런 걸 안 믿습니다. 유교는 그런 거 싫어해요, 대체. 무속 이런 것도 싫어하고 무슨 도술 초능력 이런 거 싫어합니다 원래.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하인이 갔다 오더니 피 묻은 칼을 보여주면서 죽이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10수년이 흘렀어요. 10수년이 흘러서 얘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냐, 과거에 급제인데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느라 혼기를 놓친 거야. 그래서 늦게서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부가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이제 집안도 괜찮고 착하고 이쁘고 다 좋은데 다만 흠이 있어. 이마에 흉터가 있어. 갖고 이제 물어봤어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어느 날 자기가 아기 때 밤에 잠을 안 자고 보채니까 유모가 없고 밖에 나가서 달래고 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서 칼빵을 놓고 갔더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또 혹시나 해가지고서 그때 하인을 불러다가 물어봐서 너 진짜 죽인 거 맞냐? 그랬더니 갔더니 아기가 할머니 등에 엎여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아기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칼을 휘둘러서 상처만 내고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난 겁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가 낭만적인 사랑 뭐 이런 거라서 이게 현대에도 이거에 변형된 이야기가 많이 쓰인다 소재가. 그냥 손가락에다가 실 묶는 거, 빨강색 실 이런 게 그냥 다 인연의 뜻으로 쓰여요. 왜? 아무튼 그래서 마법적인 거, 낭만적인 거 뭐 이런 거, 비현실적인 상황. 그래서 늑대 인간도 변신하잖아. 그리고 감정이나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
그걸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달 뜨면 이렇게 보름달 같은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싱숭생숭하지 않나? 감흥이 없어요. 왜? 막 늑대 인간이 달 보면 억눌렀던 그 충동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늑대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지. 되게 이제 어떤 상황을 또는 어떤 정서를 부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이게. 증폭시키고 부각하는 거.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봐봐. 여기 첫 번째 인과 이별을 하는 배경을 형성하는데 그냥 배경이래. 원래는 달 뜨자 배가 떠났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별할 때 밤에 떠나지는 않거든. 그치? 근데 얘는 달이 뜨자 배가 떠났으니까 이거를 이유로 만약에 보잖아. 표현 그대로 달 뜨자 그랬으니까 이유로 볼 수도 있겠지. 달 뜨기만 기다렸다가 달 뜨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약속된 이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정해져 있던 이별. 또는 밤에 이별을 했어. 그럼 뭐야? 약간 약간 좀 좋게 생각하면 안 될까? 뭔가 급박한 상황? 그래서 이 밤에 떠나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 그런 게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보기도 한다,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뭘로 보래? 배경으로 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별이니까 특히나 이거 보면 언제 가면 언제 오기 그랬어요. 그러면 또 기약 없는 이별이야. 돌아올 희망이 별로 없는 이별이야. 그래서 이 달은 슬픔을 부각하는 배경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만경창파 큰 파도에 가는 듯 하고 돌아옴새. 근데 요거를 그냥 일반적인 말투로 보잖아. 그러면 남자가 나 곧 돌아올게 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상황으로 해서 곧 돌아오세요 하는 걸로 봐도 좋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큰 파도에. 그렇지? 그럼 가는 척만 하고 곧바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지? 그래서 이 만경창파는 여기서 요 뒤에 곧바로 돌아오세요 또는 돌아올게 하는 이 소망이나 또는 약속 이제 요 내용하고 이 만경창파가 어때? 서로 대비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소망의 실현 가능성이 별로 어, 낮다는 뜻을 암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만나기 힘들 거라고. 그러고서 밤중에 지국종은 노젓는 소리죠? 노젓는 소리에 애가 끊어진대. 긋는 건 그치는 거, 끊어지는 거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뭔지 알지? 간의 우리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이 다 썩는 듯하다. 그지? 애가 끊어지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배경이 아니고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대요. 다음으로. 자, 나그네 방 여행객 할 때 계기죠. 나그네 방 돋는 달에 두견이만 우짖는다. 달이 돋아서 새소리가 지금 슬프게 들려요. 우리 이때 두견이는 당연히 뭐야? 무슨 감정? 한 뭐 한 또는 뭐 애상감 흔히 이렇게 그죠?
전통적 소재지? 척촉, 부견, 귀촉도, 소쩍새, 그리고 애상람하고 관련된 거 한 장짜리에 다 있어요. 이거나 있어. 야, 내가 쪽지 시험까지 봐야 되냐? 빨리 넣어라. 네. 그래서 애상감을 부각시키는 거, 감정을 증폭시키는 거나 부각시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엊그제 임 여의고 하물며 갱리도다. 자, 하물며 떠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화자가 아니라 떠난 사람이 화자예요. 그것만 좀 특이하지? 그래서 밤중만 난간에 의지하여 지는 달만 이런 거 아주 세련된 기법입니다. 뭐가 없어? 서술. 달만 뭐 어쩌다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현대적인 기법이에요. 서시를 되게 잘 썼어. 그래서 여운 주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자, 그래서 지는 달, 이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지. 당연히 슬픔 부각하는 거고. 달이 지고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야? 아까 돋았잖아. 그럼 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못 떠올려야 돼. 이 사람 밤새고 있는 겁니다. 잠이 안 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렴에 비춘 달, 멀리 오는 옥적, 옥필이 소리. 천수만한, 천개, 만개의 근심과 한. 네. 너 어이 도드느냐? 니은다는 의문형이죠. 도드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서리법이고요. 너는 누구야, 그러면? 달과 옥필이 소리. 의법 쓸 거지. 천리에 임 이별하고 잠 못 들어하더라. 이거 평범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감정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촉발 이렇게 표현했어. 촉발, 계기. 왜 그렇게? 요거는 우리 시험 보려면 꼭 이해해야지. 왜 촉발이야? 둘 다 시작 부분에 나왔거든. 그래서 1초장에 나오고 1초장에 먼저 나왔잖아. 시작에 나왔으니까 촉발. 오케이? 정서를 환기, 시상 전개의 계기, 뭐 시흥을 불러일으킨. 달 보고서 갑자기 시 하는 소스 지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야. 다 그냥 시작 부분에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고서 이별의 상황과 결합되어서 화자의 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어주는 기능. 너도 저 달을 보고 있니? 달이 예쁘네. 네가 있는 곳에도 저 달이 떴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매개체 공통점. 또는 마음 화자의 분신 뭐 그러면 이어주는 기능. 자, 내 마음 잘라서 저 달을 만들겠대. 그럼 이제 내 마음을 상징하는 게 달이에요. 그치? 그래서 임 계신 곳에 반드시 비춰. 고운님 계신 곳에, 그지? 계신 곳에 가서 비추어나 보리라.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거고. 그럼 뭐 매화가지 이런 걸로 많이 배우죠. 그치? 그 다음에 달아 밝은 달아 임의 창 앞에 비친 달아. 꽃 같은 꽃같이 예쁜 우리 임 앉았느냐 누웠느냐. 달아 너 본대로 일러라 소식이나 도치법이에요. 일단 얘도 그냥 평범한데 우리 비교를 해봐야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무슨 차이? 이게 나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치? 근데 여기는 임에게서 나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화자 나하고 다른 유사하여 내 마음을 달로 만든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내가 달한테 물어봐. 그럼 달은 뭔가를 알아. 입을 볼 수 있어. 근데 나는 몰라. 못 본다는 뜻이야. 그럼 나하고 달하고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버렸지? 그럼 이럴 때 나하고 달은 절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유사한 거고 안 유사한 거고 분신이고 안 분신이고 이런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임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맞죠? 이거는 임의 소식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임거를 나에게 전달하는 거. 이런 정도 조사 같은 거나 신경 쓰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방향만 잘 신경 써서. 알겠니? 정보가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는. 내 마음. 정보잖아. 그 정보를. 임 쪽으로 보내는 거고. 맞니? 그리고 얘는, 눈을 왜 이렇게 똑바로 뭐야. 얘는 임의 정보를 나 쪽으로 이제 전해주는 거고. 항상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순서나 방향 정도만 신경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그대로 문장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읽어요. 뭐 그래가지고서 여기 보면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 동시에 비춰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저런 그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래. 자,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여기는 뭐 쓰잘데기 없는 건데 이런 건 되게 독서 문제 풀듯이 풀면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있으니까 이게보다 보편성. 다른 나라에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중국의 당시 당나라 시대의 신화, 일본의 와카, 일본의 시조 비스무리한 정형시 중에 하나입니다. 등에서도 사례를 발견하셨고 그거 와카 할 거였어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읍시다. 우리 맨날 문학할 때 이태백이니 소동판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다 당나라 사실이에요. 당시에요, 주로. 네, 낭만적인 분위기가 강한 배시들. 와카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정형시고 나중에 저게 하이쿠라는 형식으로 변해요. 지금도 하이쿠로 있습니다. 다음 그렇고 문제는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혹시 풀어본 사람 미리. 없냐? 빨리 넘어가니까 나는 풀어갖고 오고요. 관동별곡은 알지? 관동별곡은 그냥 다 알아야 돼. 이건 기본 작품입니다. 그래갖고 줄거리를 기억을 해놓고 늘 그렇지만 이게 기획문의 성격이 있는 애라서 장소별로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거. 알겠니? 다 별개의 내용들이지 장소 바뀔 때마다. 그래서 금강대, 선학, 신선의 학, 봄바람, 옥피리 소리. 봄바람을 옥피리 소리에 빗댔어. 그래서 여기가 신선세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신선이 타는 학, 옥피리 소리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적 이미지 만들어주는 거고요. 호의 현상이 뭐예요? 뜻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상, 옷, 윗돌이 아랫돌이에요 이게. 의는 저고리, 상은 치마. 의상이야 의상. 그래서 우리가 쓰는 옷. 그리고 앞에 호하고 현은 뭐야? 색이야 색. 땡의 땡상 나오면 색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색채 대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호의 현상은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란 뜻이고, 뭐 저거를 변형해서 쓴다면 녹의 홍상,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 이런 식으로 쓰고 알겠니? 뭐 저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사람이 없으면 의인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지금 누가 있어 앞에 보니까 아, 사람. 학 있죠? 예. 그래서 이거 학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뭘 보고 있는지만 그 근처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게. 노고 형상은 주로 뭐야? 꽃이야. 꽃. 꽃은 빨갛고 잎사귀는 초록색이라서. 자, 그리고 이 학이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놓는 듯. 여기 온 건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래. 아이고 여기 짧으면 안 되는구나. 자 여기에서 서호 옛 주인 원래는 신선됐다는 옛날 이야기 속의 사람입니다. 옛 주인이잖아. 그치? 인포라는 사람인데 신선이고 그거를 나에게 빗댄 거야. 내가 신선된 듯하다 이렇게. 나도 신선인 것 같아. 정철의 특징이죠. 맨날 지가 신선이야. 서양로 대학로봉 눈아래로 굽어보고 정양사 지날 때 다시 올라갔죠. 옛날에 방문한 적이 있어. 앉았어요. 여산 나왔어. 한번 뻔하지 뭐요. 그래 비교 대상이고, 그렇지? 여기가 완벽하다고 예찬하는 거죠. 산중의 차은우. 여기 다 밴데. 조화옹 감탄사고요. 조화옹 조물주 나오면 하늘. 안 좋은 분위기에서는 운명. 자연 친화시에서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자연의 섭리. 환사 헌살자는 해석 안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대충 하면 돼. 단어 몰라도 돼요. 알겠니? 여기서는 그냥 다채롭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정도로.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 응? 그럼? 변호사. 맞아요. 단어는 대비적인데 저게 반복이나 대구, 나열 이런 게 돼 있으면 뭐라고 자연친화적이다. 변화, 무쌍, 뭐 다채로움 이것저것 다 있다고. 그치? 그리고 이게 잘 어떻게 돼 있어? 어울려요. 조화로움.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예찬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고 무조건. 그러고 나서 좋아할 때 무엇과 무엇의 조화인지만 알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날고 뛰고 서 있고 솟아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을 좋아하는 걸까? 진짜 시험 볼 때는 객관식이라 맞는지 틀린지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니까 동과 정의 조화 이렇게.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다 내문 다 똑같이. 그래서 이 세 줄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꽂아놨고 묶어놨으니까 정적인 거, 확하고 있으면 동적인 거.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있어 이런 거지. 그렇고 여기서 지금 앞에 뭐가 보이는 거야? 망고대 혈망봉 높은 봉우리들이 보이는 거야. 산봉우리들 맞지?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산봉우리의 모습들. 산봉우리가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하는 거를 날고 뛰고 서 있고 솟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가 마지막에 요 북극을 괴고 있대. 왜 무거운 거 밑에다가 받쳐놓으면 그거 괴는 거지.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뭐 왕으로 대속되죠. 하나밖에 없으면. 그럼 왕을 괴고 있는 이 봉우리들은 뭐인 거야? 충신. 그래서 나로도 해석이 돼요. 그럼 내가 높은 건 왜 높은 거야? 지조절개가 높고 학식이 높고 인품이 높고 알겠니? 외로운 건 왜 외로워? 임금님이랑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또 너무 훌륭해서 외로워. 내가 너무 올바른 말만 하고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해줘. 왜? 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나중에 뭐술 먹는데 술자리 가가지고서 야 요즘에 뭐 이재명이 어떤 것 같아 했는데 왜? 거기서 아 뭐 걔가 말 잘하는 것 같아 뭐 아니면 걔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화가 되는데 만약 거기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친구들이 뭐라 그래? 닥치라 그러죠. 그러잖아. 정철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다고 느끼고 살았어. 그리고 맨날 올바른 얘기.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그러는 거야. 그 다들 선생님 오늘 잠깐만 선생님 뭐야? 어? 지- 정철이 뭐 있다. 친구가 없다고. 친구가 없죠. 내가 올바른 얘기 한다고. 그지?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 저기 뭐야 오늘 수업하지 말고 하루만 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앉아서 어떤 놈이 혼자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수업은 해야지. 선생님 지도 나가시죠 막 이렇게. 왜? 정철은 실제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갖고 정말 많은 선비들을 귀양 보내고 죽이고 그랬어. 안돼 안돼. 하여튼 갖고 자기는 혼자 충신 그래서 외로워. 이거 고고함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고고 높고 외롭다고 한다고. 고고함, 고매한 정신 이렇게 하고. 의외로 백석 시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기억나니? 백석 시에 하늘이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을 내릴 적에 뭐뭐뭐뭐 쭉 나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높고 아름답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불쌍하고 힘들게 살도록 세상을 만들어냈대. 그러니까 자기같이 그죠?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존재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러고서 하늘에 치밀어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래요? 여기서 하늘은 왕, 그치? 왕 쪽으로 높이 올라가서 무슨 일을 말하려고 해? 양반이 왕한테 말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렇지 임금님 사랑해요. 지조절개. 그렇지. 또는 양반의 의무가 뭐요? 백성들 잘 살게 하는 거잖아. 왕 도와서. 그치? 선정, 착한 정치, 좋은 정치, 애민, 백성 사랑.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다 맞는 겁니다. 대충. 그리고서 이 뒤에 보면 이게 있어서 주로 어느 쪽으로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데 어느 쪽을 많이 해석해? 위에 걸로 많이 해석하려고. 이쪽. 오케이. 또 참고로 겁은 시간의 단위입니다.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오케이? 아주 오랜 세월을 겁이라 그래. 억겁의 세월 이렇게 쓰지.
자, 어허,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는구나. 했죠? 없대. 너 누구야? 그 헬망봉 같은 애들. 개심대 고쳐올라. 자, 그래서 새로운 데 갔어요. 중양성 쪽을 바라보면서 12,000봉 대유법입니다. 이거 외워야 해요. 아, 역력히 뚜렷하게 헤아려 보니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려있는 그 기운을 자 뭐라고 예찬해요? 아까 했었지? 또 예찬하는 겁니다. 맑거든 좋지나 말지 좋거든 말지나 말지 그러니까 맑기도 하고 좋기도 하더라. 근데 완벽하다 이렇게 한 거고 저 기운을 훑어내서 영웅혹을 뛰어난 인재 그치?를 만들고자 한대요. 그래서 왜 우리 파묘 같은 거 대충 봤을 거 아니야. 그치? 산에도 다 기운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긁어모아갖고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대. 자, 그래서 여기서 인재 양성의 포부를 드러냅니다. 누굴 위해서? 왕과 또 그래 왕과 백성을 위해서 왕하고 백성 사랑하는 거고요. 이게 인재 양성 우리가 나올 때 그냥 단어 하나 알고 있어야지 항상 뭐 동량 그치 이게 인재예요. 그치? 동량이 인재입니다. 무슨 뜻이야? 기둥과 대들보 맞지? 그럼 여기서 나라는 뭐에 빗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집이 되는 거예요. 건물. 그럼 목수는 뭐가 돼? 신하들이 돼요. 인재를 뽑아서 쓰는 사람이니까. 자, 형용도 그지였고 태세도 하도할시야. 뭔 뜻이야? 이렇게 엔드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대구잖아. 또. 그럼 뭐야? 그래, 조화로. 예찬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형용태세 뭐 순수한 한자라서 무엇과 무엇의 조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단어 도표를 써줄 거고. 형용과 태세가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이에요. 형용은 겉모습, 그치? 설마 그때 보는 걸 뭐라 그래? 형용, 형태와 용모 할 때 그 한자들이야. 태세는 기운이야, 기운, 기세. 그러니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실지 자연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다 뜻이 있기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 예찬하는 거고. 자, 활용소 천년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활용소야. 용이 잠들어 있다고 해서 활용소고. 자, 소는 보통 물이 깊이 쑥 들어가면 보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폭포랑 같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장면이고. 용은 보통 양반시에서 뭐를 상징하는 걸로도 쓰여? 왕이나. 동항은 우리나라고 용은 뭐 중국이고 뭐 그러면서 왜 그렇다 그랬어? 농경민족이어서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동물이 신이 용신이라고. 그래서 용은 수신, 물의 신이기도 해요. 농경을 돕는 애니까 백성 돕는 애니까 왕이나 양반들이 다 용이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노룡이 여기 잠들어 있는 거야. 서울이 아니고 여기에. 그럼 여기서는 왕이 아니야? 아니죠. 오케이? 이걸 왕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죽은 왕을 그리워하는 거든가 또는 여기에 옛날에 왕이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랑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은 누구? 나보다. 나는 4번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돼야 정철이지. 맞죠? 밤낮으로 흘러내어서 바다까지 이어져 있대, 이 물이. 물이 흘러서 이어져 있는데, 이 용은 바람과 구름 기회예요. 벼슬입니다, 벼슬.
근데 웃긴 건 사실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와 있는 게 강원도 도지사 벼슬을 받아서 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요? 서울에서의 중앙관직, 님 지방공무원 말고 중앙직 공무원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임관님 곁에서. 그래서 뭐야? 비 내려요. 비는 백성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특히 여기서 보면 시든 풀, 그 힘든 백성들을 살려내 비가. 그래서 비는 좋은 정치, 선정, 또는 덕, 은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음에는 참고로 그늘진 벼랑입니다. 안 좋은 거고요. 벼랑에 시든 풀, 그러니까 풀이 살고 있는 배경이지 살고 있는 장소.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인 현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배경이니까. 현실이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이 바뀌어요. 여기서 앞 문제 넘어서 불정대까지 갑니다. 마하연, 묘길상 다 금강산에 있는 장소 이름이래요. 명승지. 외나무 썩은 다리를 밟고 불정대까지 올라갔어. 천길 깊이의 절벽을 허공에 세워놓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대. 자, 요게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이게 뭐예요? 폭포를, 그치? 은하수를 잘라놓은 걸로 은하수에 빗댄 거예요. 풍경화질입니다. 풍경화질. 12굽이 그랬지? 이게 이 폭포가 12폭포여서 그래요. 그래서 12장면이 있거든요. 폭포가 이렇게 돼 있고. 그건 그렇고, 실같이 풀어있어, 배같이 걸었으니 또 대구네. 그럼 뭐야? 조항음. 근데 여기서 실과 배는 작고 크고, 그럼 무슨 거, 뭐가 좋아? 작고 큰 거는? 배도 맞는데. 이게 작고 큰 거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면 상대적으로 뭐에 좋아? 작은 건 가까이서 봐야지 보이고요. 그래. 큰 건 멀리서 봐야 되죠. 그래서 근경과 원경. 원근의 조합이다. 이게. 객관식 나올 때 원경, 근경 또는 원근 이러면 물론 단어가 쉽게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뭘로 생각하면 돼? 그냥 크기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지만 봐도 돼요. 여기는 게. 그리고 다만 경이니까 뭐까지 확인해야 돼? 그렇지. 내가 보고 있는 건지 내 눈앞에 있는 건지를 같이 확인을 해줘야죠. 상상했는데 원경, 뭐 근경 이러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적선은 누구요? 이태백. 이제 이 사람은 우리 알자고 그랬죠? 이제 있어서 고쳐 다시 한번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또는 뭐뭐보다 비교부사 격도사입니다. 낫다고는 말 못할 것이다. 이거 외워야 돼요. 한자자 있습니다. 자연칭하죠 그냥. 그치? 넘어가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우리 관동별국에서 그냥 무조건 따로 해줘야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지. 혹시 기억나니? 어디 장면인지? 비로봉 상상도.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시에 안 나와요. 아예. 그냥 관동별국에만 나오는 거라. 자, 비로봉 상상도는 뭐예요? 여기 꼭대기. 그래서 여기가 공자의 높은 경지다.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높은 경지에 올라본 이는 있어 없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괴이하지 않대. 이게 무슨 뜻이라고? 첫 번째는 공자 수준 예찬. 두 번째는 거기 못 올라간 자기 합리화. 사실은 밑에 거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저거 공자 예찬 딱 섞어가지고서 그럴듯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봉 성상도 이게 제일 높대. 금강사에서 제일 험하대요. 그러니까 여기 못 올라가서 자기 힘들어서. 그럼 나중에 이제 뭐 할 거야? 친구들이 놀릴 거지. 병신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래 안 그래? 특히 여자애들은 뭐 잘 어쩌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100% 한다. 왜? 100%예요 남자는. 그러면 거기서 변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봐봐 저거는 아주 높아. 얼마나 높아? 공자의 경지만큼 높아. 근데 우리가 공자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창피한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창피하지 않아. 이렇게 간 거지. 일종의 유추예요 이거. 네, 비유적인 거면서 동시에 유추입니다 이거. 그렇죠? 왜냐면 이 결론을 나한테도 또 다른 상황에도 적용을 시킬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차오는 여자친구 있냐? 없대? 그럼 차원도 없는데 내가 여자친구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왜? 아무튼. 쌤이 독이 아니에요. 어? 쌤이 독이 아니에요. 그럼 더 안 이상하죠. 왜? 왜? 사람은 어떤 때는 뻔뻔함이 제일 중요해. 내가 먼저 창피하면 안 된다. 너무 끄떡끄떡하지 마. 차라리 대놓고 뻔뻔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 너무 이상한 데만 안 돼. 남들은 피해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우리 재미있는 현대생활 합시다. 근데 다 책 있지? 책 없는 사람들 안 나가지고. 어? 오전했어? 오전했어? 근데 그건 체육관 사는 거죠. 거의. 거기로 다른 데도 안 돼? 그냥 가서 가져가지. 가지 말지. 지금 나가는 지금 다시. 월요일 4만 9천. 그거는 그걸 누가? 금요일부터 하나 들렸어. 많이? 자,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편주고. 야, 일단은 따옴표가 없네요. 그치? 따옴표가 없어. 대사가 없다고 대사가. 이게 따옴표 없는 서술문단이 좀 이렇게 길게 나오면
대부분 이 문단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뭐 일단은 묘사, 뭐 배경 묘사인지 외양 묘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주로 뭔가에 대한 묘사. 그러면 따옴표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치? 또, 네? 덕백은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좀 이따가.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요약적 제시. 상황이나 사건을 이렇게 이제 쭉 써주면 그럼 그 요약적 제시야. 뭐 얼만큼 짧게 줄여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나 사건 써주면 그게 요약적 제시예요. 다음 거 써주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독백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면 의식의 서술이야. 뭐 심리든 의식의 흐름이든 뭐 정서적 반응이든 어쨌든 마음 속으로 하는 뭔가에 대한 거라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지만 주어 서술어 보면서 이렇게 가면 되죠.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불편스럽대. 그치? 허원은 할 수 있었다. 인물의 행동이죠.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일상생활은 불편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설명해 주는 거고. 그치? 근데 중간중간 다행이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 했다. 바람하지 않았다. 바랬다. 그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정서입니다. 정서. 그치? 생각이나 심리 또는 뭐 이런 거 판단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게 한두 개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길게 나오면 무조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 두 개로는 저렇게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알겠니? 저렇게 길게 서술 문단이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 있어요. 이 정도는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됐죠? 예. 내용은 자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허원은 그까지 혹시 읽어본 사람 어디 있냐? 이게 보기 먼저 그냥 쓱 보는 거 알지 항상? 네. 배꼽을 잃어버렸다 해. 네. 어떻게 잃어버려? 이게 뭐 배꼽을 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인가? 그러면 뭐 도술 초능력 이런 걸 부려가지고 뭐 벌 주느라고 스님이 와가지고 배꼽 빼갔나? 아 그 옛날 얘기 중에 있어 우리나라 얘기는. 꿈을 되었다고요? 어, 네, 그게 했어요. 벌 주려고 심술 부리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니까 혼내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계관이나 설정이나 이유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초현실적 사건이라고 그러지. 오케이? 그렇고요. 희화적 에피소드라는데 희화 뭐야? 우스갯거리로 만든 거, 웃긴 거. 가볍게, 그지? 우스갯거리로 삼는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대요. 왜 뭐 눈에 혹시 그런 거는 뭐냐? 브로콜리 펀치? 주먹이 브로콜리를 보는 거. 주먹이 브로콜리를 보는 거. 주인공이 권투 선수야. 근데 아직은 잘 나가지 못하는 게 무명의 권투 선수인데 사실 얘가 뭔가 그쪽에 재능이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권투 선수가 되긴 했거든. 근데 사실 얘는 성격상 그게 잘 안 맞았던 거야. 이거는 이제 내가 설명해 준 거. 줄거리에는 뜬금없이 주먹이 브로콜리를 변하기 시작한다. 주먹 자체가. 어. 브로콜리 또 쫙. 때려도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아프다. 브로콜리 맞으면 좀 아픈 사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나중에 브로콜리 꽃이 펴. 손에서 어. 꽃이 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제 평화적이야. 희망적이야. 얘 이제 자기는 권투가 안 맞는구나 해서 때려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새로 찾기로 하면서 이야기 끝납니다.
희망적. 어? 그것까지 안 돼. 돌아오겠지. 스트레스가 고민이 풀렸으니까. 그 뭐야? 브로콜리 펀치는 실제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나 지금 소설 얘기는 현전순. 요즘엔 흔해. 옛날에는 드물었는데 요즘은 이런 소설. 기초로 나왔던 거 남편이 목각 인형이 된다든가 아내가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아빠는 길이. 그리고 뭐 안 나왔었는데 또 나올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부장이 너구리 게임의 너구리가 돼서 지하철로 들어가 사라져요. 네? 너구리 게임의 너구리. 어? 인터넷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지 않았을까? 너구리요? 너구리 옛날에 이거 삑삑삑삑삑삑삑삑삑 중학교 때 하는 또또또또또또또 띠로록 이렇게 여기 이 너구리를 변해 우리 부자가 회사에 그래갖고 지하철로 들어가서 사라져. 그럴 거지. 어, 자, 뭐 이렇게 의뢰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대. 그래서 배꼽과 관련된 개인적인 상황은 물론 인간의 존재,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답니다. 봅시다.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 배꼽이 없다는 거, 그치? 숨겨나갈 수 있어요.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봐봐. 이렇게 나와요.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데, 없어도 그만. 그래서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한대요. 그 점만이라도 다행이었답니다. 그래서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랬대. 근데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답니다. 자꾸 허전해졌대. 나중에 뭐해? 회사 출근마저 단념했답니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자는 버릇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허무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서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념이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었대요. 일단 여기까지 이게 그런 겁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감춰야 될 비밀입니다. 왜?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는 다름을 뭐라고 봐? 비정상으로 봐요. 그지? 예. 그래서 이거를 비밀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걸 알려도 상관이 없거든. 원래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요. 다르면 비정상. 그 다음엔 또 하나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데 그럼 뭐 애기의 배꼽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나? 그래 이런 단어를 써주면 안녕 오랜만이네. 여자친구 있나? 네. 남자애들도 티나 여자친구. 뭐 그건 그렇고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대. 어쨌든 감췄으니까, 그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인을 꼭 그럼 굳이 성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왜? 내가 성인이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를 왜 써? 항상 작품은 저런 단어 하나가 굳이 뭔가를 특정하거나 구분 지으면 거기서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린아이, 물리적으로 몸이 작냐 크냐 나이가 많냐 저 이런 거 말고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사실 사회문제랑 관련된 거니까. 사문이라고 이제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기능도 없는 거야 저게. 그럼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애는 뭘로 봐? 쓸모없는 걸로 봐요. 기능을 하지 않는 거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게 우리 사회생활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웃긴 게 이게 이제 너무 보편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 자기 스스로도 불쌍합니다. 내가 직장 못 가지면 뭐해? 번듯한 직장 못 가지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 잉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져요. 자기 스스로. 가족들도 다 자라서 20살 넘으면 그치? 18세인가 하여튼 18세 넘으면 성인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왜? 못 보니까. 그럼 부모들이 뭐라 그래? 네 생각 얘기하고 싶으면 뭐 하라 그래? 독립하라 그래? 나가서 네 돈 벌어서 먹고 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거든 사실. 그렇잖아. 근데도 그냥 한다고. 특별히 나쁘다는 생각도 못 갖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 그러면 애를 그렇게 그냥 대충 책임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키워 막 이러면서 싸운다고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현대사회 문제는 어쨌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이 배꼽 기능을 안 하니까 그지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그지 없어도 사회생활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그냥 감추고 대신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래. 그럼 이 배꼽이 이렇게 기능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에서 특별하게 쓸모가 없는 존재. 돈을 못 버는 존재. 그래서 노인, 어린이, 그냥 장애인. 그럼 뭐 잊어버리고 살면 돼. 심심하면 배척도 하고. 그래서 노키즈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맨날 애기들이 어쩌고. 야, 우리는 이미 애들 혐오도 해요. 나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 진짜 세상 못 갔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 운동회 할 때 애들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서 다 같이 외쳐가지고 주변 그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돌아가면서 있다고 했대. 오늘 하루만 좀 시끄럽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애들이 좀 떠들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것이 그게 뭐 어른이고 그게 사회생활 하는 거죠. 그게 뭐 사회인 거지.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거 같은 데서도 밤 10시, 11시까지 축제하면 땡땡땡땡 하면서 막 음악 연주하고 막 꽉꽉꽉꽉 했다니까?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 냅둬라 애들이 저렇게 놀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요즘은 난리 나지. 오히려 그 애들이 생각 없고 급식충들 생각 없다고. 왜? 생각 없고 예절 없고 매너 모르는 급식충들 그런다고 욕한다니까. 부모 교육이 어떠니 뭐 가정 교육이 어떠니 나온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배꼽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지금. 사실. 그러고서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 결국 아까 이런 문제들은 내면화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돼. 나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치? 남들하고 다르면 그냥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뭐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들고 위축되고 다 내면화예요. 그게 개인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백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여기는 그렇죠. 우리 늦잠은 왜 자? 출근하니까 자는 거. 알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그만큼 싫은 일인 거지. 나가기 싫어. 미루고 싶고. 그게 잠으로 나타난 거라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얘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있어야 할 거거든. 야, 장애인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인간은 다치기도 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있어야 할 거야. 나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미친놈이 한 명씩 있었어요. 아 진짜야. 어느 동네나. 선생님 어렸을 때 동네도 뭐지? 철수였나? 몰라 진짜 이름이 뭔지 몰라. 그냥 다들 철수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나이는 아저씨인데 그 여자들만 뭐 성희롱하고 다닙니다. 남자고 여자고 보면서 성희롱하고 다닙니다. 신페이. 실제로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막 성희롱하고 다녀요. 그럼 어떤 사람도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하는데 그냥 냅둬. 왜? 미친놈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뭐 그걸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화를 안 내요. 진지하게. 왜? 그 사람이 무슨 그죠? 나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친놈이니까 진작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놔두지. 왜? 미친놈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었냐? 옛날에 미친 사람들이 옛날에 당연히 있었죠.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켜.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동네에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어딘가 가둬놓거나. 근데 의외로 옛날에 뭐 역사 기록 같은 거 찾아보면 미친놈이 옆에 사람들 갑자기 막 울컥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사람들 칼로 찔렀다는 이런 기록이 있었거든. 네? 없습니다. 갑자기 막 아무 이유 없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더럽게 많아. 그렇게 가둬놓는데도. 버스 밑에도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이건 내 생각인데 그 동물들도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미치지. 그 폭력적인 매력, 덤비고, 물고, 탈출하고, 그치?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 사회가 없는 셈 치고 눈 감고 잊어버리고 배제하고 산 거예요. 이제 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차마 그러질 못했죠.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주제의식은 다 얘기한 거야, 이제. 자, 뭐 이렇게 외롭대요. 그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대.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는 안 나오고, 일단. 그래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치? 그것을 세상과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 없는데, 있는 셈 치는 거고, 그 목적은 결국 세상과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세상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자, 먼저 백고론의 내용이에요. 할 건 됐지? 자, 우리들은
전부 다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단작 말단에 있는 놈, 맨 끝에 있는 놈으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되는 탯줄의 기억을 잊지는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이어지려고 하고 그게 결국 배꼽이래. 그 그리움, 우리 근원에 대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치?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그리움의 표상. 그래서 그는 배꼽에 대해 당당한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희화화해요. 웃기게 표현을 주는 거지. 3년이 지났어요. 그치? 4년 역시나 배꼽에 매달려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대신에 배꼽론에 대해서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대. 그럴 즈음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끼도 있는 거 아니야? 저 새끼도 사실은 나처럼 부족한 인간, 불충분한 인간인데 혹시 감추고 사는 거 아닐까? 왜냐면 세상 사람들 역시 그죠?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거든. 이 소설은 서술자가 이렇게 써주면 짐작이나 뭐 추측의 형태로 써주더라도 우리는 그냥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 쉽다고. 실제로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독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당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난 거야. 자, 근데 다들 감추고 지내는 거지. 근데 그렇게 힘들면 힘든 사람끼리 뭐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힘이 생기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 약자가 약자끼리 연대하고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이 세상이 워낙에 차별의 구조가 이렇게 뚜렷하면 내가 그런 약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 그치? 그래서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막 희생당하고 뭐 이런 걸 몇 번 겪고 그 사람들이 서서히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아주 천천히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들 그 지난한 과정들을 쭉 겪고 나야 나중에 이게 어떤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항상 그래. 어떤 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힘을 못 합쳐요. 오히려 약자가 약자한테 더 잔혹합니다. 옛날에 커뮤니티에서 남자애들이 여성 혐오할 때 쓰던 말 중에 여저결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근데 그거 진짜야. 남녀 차별이 심해질수록 여자의 적은 여자다. 남자가 바람 폈을 때 거기에 관대하는 것도 여자고 여자가 바람 폈을 때 거기에 잔혹해지는 것도 여자예요. 왜냐면 내가 배꼽이 없어? 근데 들킬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배꼽 없다고 누가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걸 편을 들어주지? 야 씨발 너도 없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적용당하거든. 나는 더 철저하게 주류여야 하고 더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더 심하게 까야 돼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조선 출신의 친일파들이 더 일본 사람보다 더 잔인했던 것처럼. 증명해야 되거든.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 주류한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섣부르게 그걸 인정해버리면 나는 열심히 힘들게 지금까지 감추고 참고 살았는데 그게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까지 했던 게 허무해지잖아. 사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원래 약자가 약자들도 잔혹해.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작품은 그거를 너네한테 이렇게 둘러서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나름 되게 생각할 게 많은 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요약적 제시예요. 이 문단 같은 경우는, 그치?
왜냐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 어떤 사건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요약적이지. 자, 그런데 누구도 자기 배꼽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결국 소설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 뒤에 이 사회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연금 희생당하고 용기 있는 사람 나오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은 나도 사실은 배꼽 없어요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역사가 맞습니다. 나는 이게 홍석천 같은 사람 왜?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머리도 좋고 그 홍석천은 그 말투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홍석천 평상시에 그 예능 프로그램 아닌 데서 나와서는 그런 말 다 안 써. 평범한 남자야. 그리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게이잖아. 여자 같은 말투를 쓸 필요가 없죠. 근데 홍석천이 그 시대, 물론 이제 한참 그 홍석천이 커밍아웃 할 때가 90년대 말쯤을 전후한 건데,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관대했어요. 더 사고방식 자유. 지금은 이제 사회에서 정답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든 물어 뜯어가지고서 매장시켜야지 속이 풀리거든. 근데 지금 진짜 그래.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지. 네. 근데 그때 좀 이제 더 여유롭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도 차별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상파 방송 KBS, MBC 이런 데 있지. 거기서 다 잘렸어. 꽤 잘 나갔어. 밥줄 다 끊기고. 사실 홍석천이 뭐 식당 이런 거 한다는데 그걸 하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걸 방송에서 차별하는 게 나쁘구나, 얘기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거든. 참 대단한 사람이고. 네,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 너네도 마찬가지야. 너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남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그걸 풀면, 그럼 진짜 뭐 인간관계 깨지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나중엔 자기만 더 힘들어져. 해결도 안 돼. 또는 개인이 노력해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판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성공하면 이런 게 다 풀리지 않을까? 성공해서 그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잖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갑질해주면 돼. 성공해서 갑질할 수 있게 되면 남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이 좋은 건 아니잖아.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냐면, 얼마 전에 선생님이 쇼츠에서 뭐 조회수가 뭐 몇백만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게 하나 뜬 거야. 보니까는 약간 공익광고 형식으로 만든 그런 쇼츠인데, 재밌으라고 만들었는지. 하여튼 택배기사야. 택배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과속방지턱이 나와. 그러니까 덜컹해. 짜증날 만한데 이 자식이 그냥 웃어. 봤어? 하나씩. 근데 뭐야.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할머니가 앞에 천천히 걷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아줌마가 차 앞에다 갑자기 세워가지고 문 열고 막 기다리게 해. 막. 그리고 막 나중에는 이렇게 앞에서 애들 막 갑자기 뛰어들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잠깐씩 멈추고 또 기다리고 막 짜증나는 상황에서 맞죠. 근데 계속 그럴 때마다 덜컹이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되게 씩 웃어. 나 그거 딱 보고서 되게 좀
슬프지만 그래도 참 괜찮다 그냥 나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덜컥 이렇게 하는 게 꾹 참으면서 그 마음의 어떤 그 힘든 그 위를 넘어가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갖고 참 이 사람 짠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불쌍하다, 흑백이다. 그거 다 힘들고 견뎌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고서는 이제 댓글을 봤는데 사람 밟는 거래 그게. 덜컹하는 게 그 앞에 빌런들이 나오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래. 그래서 덜컹하는 거래.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거든?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댓글에. 수천 개의 댓글들이. 그러면서 대부분의 댓글들에 반일 거야. 힐링된다. 사람을 밟고 죽이고 지나가는데 힐링이 돼, 그게. 스트레스가 풀린대. 순자가 봤으면, 그죠? 순자가 봤으면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증거로 삼았겠지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왔다.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밟아 죽인다는데 거기서 힐링을 받고 이런 거 아닐까. 자꾸 저 이상한 말이 오늘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제가. 진짜 진짜서 아침부터 날아왔어요. 여러분죠. 그래요. 친구야. 그러니까 힘든 거를 자꾸 저기 뭐 딴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네 인문학 공부하려는 거야. 나중에 대학 가면 그 공부를 막 그 시험 보듯이 뭐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